그러니까 한국 감독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적을 먼저 정해놓고 아니 기강을 잡는데 감독의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 감독만 한국 선수들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이런 정말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후임 감독 결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볼루티비 성욱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나이브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규 회장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아니 바뀌진 않더라도 바뀌는 신용이라도 하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적어도 당분간은 전력강화위원회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경이 됐는데 계속해서 또 회장이 주도하는 혹은 회장 눈치를 보는 사람들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시스템을 강조를 했고 또 클린스만 감독을 시스템으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그 주장을 낱낱이 반박을 결과적으로 해버린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시스템에 의한 좀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투명한 그런 차기 감독 선임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3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선임을 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지금 회장 친정 체제가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임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좀 시각을 갖고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을까. 전력강화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을 좀 파격적인 인물로 선임을 해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의 새로운 수장을 발표했어요. 선임된 인물은 얼마 전 이석재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정혜성 현 대한축구협회 대외본부장. 네, 저는 정혜성 정 감독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이분이 위원장을 맡기에 부적합한 분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분이죠. 다만 회장이 나서서 이상한 사람 영입하고 대놓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무시를 해왔던 게다가 규정상으로도 권한이 없는 부서로 만들어 놨던 최근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 회장의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 와서 손을 볼 수 있는 좀 맞설 수 있는 맞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길 바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임은 전혀 예상을 제가 잘못했죠. 제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대가 무너진 데에서 오는 실망감만 더 커지는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계속 여기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게다가 얼마 전에 이석재 부회장이 시나리오 풀어준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혜성 위원장 선임. 그때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 위원장을 맡고 국내 감독 임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석재 부회장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일 라이브 전매축 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 부회장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밝혔겠습니까? 회장하고 얘기도 없이? 회장하고 얘기가 된 거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전히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꼼꼼하게 간섭하고 있고 그게 안 바뀌었고 앞으로도 안 바뀔 거고 그럴 거란 얘기죠. 아니 평생 축구만 하신 분들이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한마디에 꿈뻑 죽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대한축구협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실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한국 축구가 잘 되는 방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회장의 견해, 회장의 의견을 넘칠 못합니다. 회장이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가고 있고 회장이 던진 한마디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협회가 정말 쇄신은커녕 변화의 의지가 너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승부조작 기습사면 기억하시죠?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정몽규 회장 사퇴 얘기들이 나왔었고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살아남았고 그때 이사진 총사퇴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총사퇴했고 사퇴하지 않으신 분들도 인사를 통해서 싹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때죠. 작년 5월 달에 발표가 됐었던 대한축구협회 새 이사진 명단입니다. 그때 뭐 최종 결정 내린 정 회장은 남았고요. 개인 회사예요, 사실상. 정 회장은 남아 있고 그 밑에 분들 많이 갈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총사퇴 그 약간 홍보성 표현이죠. 총사퇴 아니었고 7명이 살아남았고요. 그 살아남은 7명 가운데 부회장 중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이석재 부회장을 포함해서 2명, 그리고 이번에 전력 강화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혜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도 4명. 이렇게 그 당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게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습사면 당시에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결국 그 기습사면이 추진이 되고 발표가 되게끔 방치했던, 허용했던, 동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하고 엄청난 위압감을 물어주고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후임을 결정하는 지금까지도 남아서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사람들이 뭐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선한 의견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신선한 인사들을 데리고 오게끔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죠? 정 회장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사퇴라는 말을 내걸고 이 사진을 싹 물갈이했다고 하는데 그때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 그분들이 결국 후임 감독, 차기 감독 선임까지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 라인에 지금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는 것 외에는 협회가 바뀔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선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축구인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축구인도 지금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네, 묵묵무답을 하거나.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경기인들, 축구인들 정말 축구를 통해서 일가를 이루고 축구를 통해서 지금도 밥 먹고 살고 있고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축구를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레전드들, 수많은 분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입을 꼭 닫고 또다시 같은 쳇바퀴가 돌아가게끔 방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저희 뭐 유튜브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졌죠. 근데 이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힘이 있습니다. 예. 결국 그 힘은 축구인들이 나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려했던 대로 전력강화위원장 선임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석재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파 감독 선임으로 가고 있을 거고, 지금 제가 건너 듣는 얘기를 통해서 봐도 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3월 A매치 임시로 맡고 그 뒤에 이제 한국인 감독 중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을 선임할 거라는 얘기가 신빙성 있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감독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적을 먼저 정해놓고, 아니 기강을 잡는데 감독의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 감독만 한국 선수들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이런 정말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후임 감독 결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여러분하고 제가 뭐라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정작 축구인들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클린스만이 잘못한 거지 외국인 감독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감독을 결정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흘리고 거기 따라 가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 단속조차 못하는 협회에서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후임 감독 결정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설령 최종적인 결정이 국내 감독이 되더라도 모양새를 갖춰줘야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대표팀 맡아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국내 감독을 할 거고 지금 선수들 기강이 해이해졌고 위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 위계가 언제부터 축구팀에서 위계가 최상의 가치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카메라 켜놓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현실도 안타깝고 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이고요. 네, 참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꾸준히 나눠가면서 2025년 1월 달에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당장 뭐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우리가 꽂혔을 때 당장 해야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더라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려면 계속 여러분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떠들어 주셔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결정이 나든. 그리고 국내 감독이 설령 선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감독에게 무조건 신뢰를 심어줘야 되고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과정,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잊지 말고 계속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